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부분이죠. 2차 방정식 실근이 가질 조건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근의 부호, 즉 양수 또는 음수인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판별식 외에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자, 먼저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두 근 더했을 때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죠. 근데 보면 판별식 외에도 얘가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는 두 근 합은 음수, 두 근 곱은 양수. 그래서 판별식 이외에도 얘가 추가되면 돼요. 1번이랑 뭐 똑같네요. 그죠? 근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조건은 서로 다른 부호라면 더했을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지만 곱했을 때는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면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돼 있고 판별식의 조건은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왜 그런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도 증명을 할 수 있고 다른 걸로도 정리는 또 해드릴 겁니다. 일단 볼게요. 만약에 우리 책에 있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a분의 c이고 요게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 곱하기 c를 했을 때 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생각해보면 이놈을 생각해보면 얘는 b제곱이니까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입니다. 요거 양수예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c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얘도 양수입니다.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꼴이죠. 요게 요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지? b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얘는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은 계산 하나마나 양수 나오니까 안 해도 좋다 이 말이야. 그럼 반대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만약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양수가 되면 그러면 위에 거랑 순서를 맞춰 줘볼까요? 요게 a분의 c인데 얘가 양수가 되면 말이야. 그러면은 ac는 같은 부호일 것이고 곱하면 0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어떤 꼴이 되냐면 b제곱 양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ac 양수죠. 그럼 4 곱해도 양수인데 양수 빼기 양수니까 이게 항상 양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또는 여기 밑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어떤 방정식이든지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2차 방정식은 심지어 허근을 가진다고 해도 근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허근을 가지는 경우라면 알파가 p 플러스 qi 베타가 p 마이너스의 qi 이런 식으로 개수는 실수인데 근이 허근이라서 이러한 켤레근을 가지게 된다면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p가 되고요. 얘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는 p제곱에다가 플러스 q제곱이 되죠. 따라서 얘는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그럼 0보다 작은 경우는 생길 수가 없겠죠. 따라서 두 근 곱이 양수다라고 들어가면 이거는 허근을 가지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용해야 하고 두 근 곱이 음수입니다. 그러면 허근일 때는 두 근 곱이 음수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실근일 수밖에 없으니까 판별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증명해드린 걸로 이해를 하고 지나가고 문제를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두 번째 선생님이 정리해준 요걸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대로 정리를 해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여기에 줄 거놓고요. 2차 방정식의 줄긋고 지금은 우리가 2차 함계수가 k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절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게 0이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반드시 제일 먼저 얘부터 적습니다. 이건 0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할게요.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그럼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에
k제곱에다가 플러스 1한 거 분의 1차 함계수 4 곱하기 k 플러스의 1이고요. 요게 모두 음수라 그랬으니까 0보다 작아요. 양변에다가 k제곱 플러스 1 곱하고 있으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k제곱 플러스 1이죠. 항상 양수입니다. 4 항상 양수죠.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는 이것 때문에 음수가 생기겠지. 그러면 k 플러스 1이라는 요놈, 이 k 플러스 1이라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들을 계산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의 양수분의 양수니까 음수입니다. 그죠? 따라서 k 플러스 1을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굳이 계산하지 않는 부분을 지시고 볶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다시 두근 곱은 k제곱에다가 플러스 1 2차 함계수분의 상수항 4입니다. 근데 요거는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아까 했다시피 k는 어떤 수가 들어가도 제곱이니까 양수란 말이야. 따라서 이때 k는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두근 곱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판별식이 필요합니다. 1차 함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계산하시면 될 거고, B'의 제곱에서 4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4배의 K제곱에 플러스 1이고, 문제에서는 두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근이어도 가능하고요. 전개했다고 생각하면 4K제곱 없어질 거고 8K가 생기고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없어지네요. 그죠? 따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자, 그러면 K는 0 이상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을 거고, 항상 부등식, 연립부등식 범위를 찾을 땐 익숙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직선 안 그려서 풀 겁니다. 근데 아무도 시키지 않은데 그냥 니 혼자 귀찮아서 수직선 생략하지 말고요. 마이너스 1 이상입니다. 포함돼서 이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0 이상이죠. 그러면 두 개의 부등식이 공통으로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니까 3번에 K가 0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겠죠.